법원이 서중조사하는데 실제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그 8-95 앞에 그림으로 그려놨네. 이 주장해서 증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문서를 스스로 소지하면 직접 제출하면 돼. 직접. 근데 예를 들어 매매계약서 같은 것 때문에 자기가 뭘 얘기하려는데 상대방은 거기에 기재된 게 뭔가 뭐 상대방한테 불리한 거 이런 것 때문에 따지려고 하는데 자기가 마침 매매계약서가 없어졌어. 뭔가 받아놨는데 어디다 넣는데 못 찾겠어. 그럼 상대방도 한 번 갖고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자기가 직접 제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지. 또는 문서 자체가 이렇게 계약 같은 게 아닌 경우는 한 장 작성된 게 내수 중에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이걸 그 내용을 내가 증거로 쓰고자 할 때는 곤혹스럽지. 그래서 우리가 증거에 우리나라 증거법이 조금 딴 나라보다 항상 일본을 본따서 하고 하는데 일본은 본뜰 때 거를 그냥 우리가 본떴는데 또 우리가 본뜨던 때부터 일본은 한 수준 나간 거야. 증거법은 미국이 이제 막 디스커버리라고 해서 이렇게 막 하고 요새 또 이제 새로운 신용증거 나니까 무진장 이게 우리가 예상 못하거나 아니면 이제 곤혹스러운 뭐 이런 거가 문제의식이 훨씬 이제 커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제일 뒤처진 것 같아. 그래서 제일 시급한 게 증거법을 어떻게든 이제 개정을 한다든지 개선을 한다든지 해야 될 지경에 이르렀는데 하여튼 증거가 구조적으로 편제됐다 이런 얘기를 이제 내가 한두 번씩 해. 증거가 구조적으로 편제됐다. 근데 우리가 지금 상대방 수중에 있는 증거를 갖다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보면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등은 있어. 문서 제출 명령. 그러니까 자기가 안 갖고 있는데 증거로 쓰고 싶은데 상대방한테 그것을 넘겨받아서 그러니까 자기가 안 갖고 있는 문서를 상대방 내지 제3자가 갖고 있다면 제3자는 좀 이걸 내가 증거로 쓰겠다 하고 낼 수 있고 물론 이제 제3자가 나중에 아까 성립 진정 여부에 대해서 자기가 작성한 문서라든지 뭐 이런 것도 증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줄지 안 줄지는 모르지만 건네받아서 제출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갖고 있을 때는 잘 안 내놓으려고 한단 말이지. 왜냐면 내가 증거로 쓰려고 한다는 의미는 뭐겠어 거기에. 나한테 뭔가 내가 증명하고자 또는 내가 유리한 뭘 얘기하려는 말은 뒤집어서 보면 상대방한테는 불리한 거니까 안 내놓으려고 하지. 그런데 일정한 요건하에 써먹을 수 있는 카드는 현재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하는 거야. 그 사람한테 갖고 있는 자한테 제3자일지 상대방일지한테 제출을 요건하에 명령을 내려줘 법원이. 통과하면. 안 받아줄 수도 있어 제출 명령은. 그럼 상대방 내지는 제3자한테 그 문서를 제출하라 라는 게 문서 제출 명령이고 8-96이야. 그러니까 그림 8-95에 바로 앞에 그려놨을 때 스스로 소지하는 때는 직접 제출한다 하고서 그것에 대한 설명은 8-95에 써놨고 소지하고 있지 않은 때는 교부받아서 낸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하여튼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 8-96 옆에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이 그 소지자한테 문서 제출 명령을 바란다. 명령이지 바란다. 명령. 제출하든지 제출하지 않던지지. 제출하면 이 그림 잘못 그려놓은 것 같은데 부제출인 아니고 마지막 제출에 간 게 아니라 부제출에 가야. 이게 부제출에 있고 그 조문 두 개가 제재야 제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림 잘못 갔네. 그치? 그걸 내가 못 잡아냈네. 지금 보니까 순간적으로 그러네. 제출을 하면 이제 이거 제출된 걸 갖고 증거를 쓰는 거지. 근데 제출하지 않으면 이게 상대방과 제3자에 대한 제재가 좀 틀려. 조문을 보면. 제3자는 이 소송에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과태료밖에 못 매겨. 안 내겠다고 버티면. 근데 상대방에 대해서는 저번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증명방해 비슷한 상황 한번 설명했지. 이 사람이 뭔가 움켜쥐고 안 내.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안 내. 라고 생각되는 거야. 그래서 안 내면 그렇다고서 안 낸다고 해서 그 지금 증명할 사실이 증명됐다고까지 곧바로는 못하고 법관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도의 법관의 자유심증의 영역에서의 뭐 처리다 이런 말이 나와. 법관의 자유심증. 그래서 조금 건너뛰어서 보면 문서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보면 8-99에 가서면 증명방해의 하나이다 라고 하고 다시 8-124를 가라는데,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조문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읽을 때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곧바로 그럼 그런 사실이 있다라고 하느냐의 문맥으로도 읽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야. 법관이 곧바로 그냥 인정해 주는 건 아니고 심증으로 형성은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그 밑에서 둘째 줄 한편 제3자의 경우는 그런 뭐 심증을 형성해서 유리분리로 가는 게 제3자한테는 아무 의미 없잖아.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과태료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밑에서 있는 거야. 다시 돌아와서 문서 제출 명령에, 그러면 실제 소송에서는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하고 여기가 참여할 수는 있어. 실제 실무적으로는 그 요건 같은 거. 그러면 이쪽에서는 왜 안 내냐면, 여러분이 정보 공개 이런 거 일반에서도 많이 나오는 용어야. 뭐 자기네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다든지 뭐 이런 거하고 결부되지. 그러니까 공문서에는 뭐 그런 거 있잖아. 문서 공개 제도 같은 게 있는데, 이건 이제 개인 대 개인 싸움인데, 뭐 해서 그 요건이 제출하라고 그래서 무조건 제출해야 되느냐? 그쪽도 나름대로 반박할 건 있다는 거지. 이게 내 개인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남의 문서에 회사 내부 품위서라든지 뭐 개인의 경우 막 일기장에 써 있는 거, 뭐 이런 것까지 일기장에 써 있는 걸 이 사람이 알 수는 없겠지만 뭔가 거기에 뭐가 단서되는 게 있다 막 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랬을 때 그쪽이 그것을 자기 사용 문서 내지는 자기 이용 문서라는 개념이 하나 나와. 자기라는 건 이제 이 제출 명령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문서지, 거기에 무슨 뭐 이 사건과 관계 있는 거 있든 없든 이건 증거로 내가 제출할 게 아니다라고 버티는 그런 개념이 자기 사용 문서 내지는 자기 이용 문서 내지는 내부적 문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냥 품위서, 내부적으로 큰 의미 없이 막 이렇게 한 거, 일기 뭐 이런 거 내라고 하면 그건 반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지. 그래서 문서 제출 명령의 요건을 둘러싼 게 실전적으로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공방 나오는 경우 있어. 일반적인 의무로 이제 갖고 있으면 제출을 해야 되는 건데, 이 8-97의 일반 의무는 왜 나왔냐면, 과거 2002년 이전에는 이걸 되게 좁혔어. 그래서 일반 의무적인 게 아니고 이렇게 좁혀놓고 있었는데, 제한적인 거였는데 일반 의무였어. 증인의 경우도 증인 신청하면 원칙적으로는 와야 된다는 의미에서 일반 의무인데, 일반 의무였는데, 다만 여기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긴 한데 일반 의무에서. 왜 그래도 2002년에 조금 발전했냐면, 증거 문서 제출 명령 정도의 엄격한 걸 조금은 풀어줘야지 뭐 이게 증거에 있어서. 근데 아까 그 정도께 일본 거에 그때 당시 걸 받았는데, 일본은 그 다음부터 또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갔는데 우리는 그 정도 지금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계속 미국식의 디스커버리 제도 같은 거.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증거 보전 절차 같은 거로 해서 미리 팍 치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확보를 하는 거야. 정식으로 소송을 하게 되면 이제 문서 제출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뭐 뭔가 좀 확대는 했지만 아직도 이게 확 되는 건 아닌, 막 거기서 계속 안 내놓으려고 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문서에 대해서 필요하면 증거 보존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지금 현재로서는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증거 보존도 그 용어 자체가 뭐야? 형사소송에서도 나오기도 하는데 보전이란 말이야. 보전이란 역할 때문에 되는 거니까 이 부분서 증거 보전을 쓸 수 있는 제도이긴 한데, 증거 보전 자체도 소극적으로 운영된다면 한계가 있는 거다라는 게 8-107에 가서 증거 보전이라는 게 조문도 이제 한 챕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8-112의 증거 보전을 증거 개시적인 기능으로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8-112의 마지막에 배치한 게, 증거 보전이라는 제도가 그나마 쓸 수 있는 카드인데 보전이라는 요건 하에서 쓰는 카드니까 보전을 이용한다고 해도 소극적으로 작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의료가후 소송 등에서
이제 우리가 문서가 필요한가? 의사의 진료기록부. 한번 생각해봐. 의료소송 이제 의사의 병원에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냥 가벼운 수술인데 막 거의 반신불구수가 돼서 나온다든지 경우에 따라 막 죽잖아. 그럼 이쪽에 유족 등은 또는 당사자는 거기서 뭐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나마 이제 진료 기록 같은 거가. 근데 그 진료 기록도 의사 입장에서는 나중에 보면 막 지금 당황스러우면 이거 변조하고 싶은 거야. 그게 생생하게 이렇게 남은 것에 의해서 책 잡힐 게 뭐가 되니까 막 그때 뭐 응급적으로 무슨 뭐 이렇게 검사하고 체킹하고 막 이런 게 다 지금 입장에서 보면 그때 뭔가를 조치를 해줬었어야 된다고 책이 잡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막 그런 거를 조작하고 싶은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소송 붙으면 이제 당연히 조작하려고 하니까 전격적으로 확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의료가후 소송 등에서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지. 특히 수술실에서는 뭐 우리가 외부자는 어떻게 알 길이 없잖아. 그렇잖아? 막 그런 것에 의사의 과실과 그 과실에 따른 인과관계를 증명하고자 한다면 그런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의료가후에서도 발전한 게 이런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 손해와의 인과관계. 뭐 의사는 이제 이렇게 얘기했지. 뭐 조금 거기서 미스는 했지만 그렇다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 그 조금 미스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뭐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싸우는데 하여튼 의사 입장에서는 그 어떤 여러 가지 검사 조사하고 막 수술에 이렇게 진행됐던 상황 중에 불리한 거는 막 없애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이거 내놔야 되는 단계에서는 막 의존하는데 그러면 애초에 증거 보전을 딱 신청했을 때 보전을 할 필요성, 우리가 지금 민사집행법에서도 보전 이런 거 나오는데 그런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냥 조문상으로만 문구상 해석해 준다면 이게 잘 나타내기가 쉽지 않아. 그렇게 하려면 이 의사가 과거에 다른 사람의 어떤 의료소송에서 의존 이것 때문에 처벌받은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건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정도까지 돼야지. 근데 그런 정도에 엄격하지 말고 좀 개시적으로, 그러니까 증거 보전의 보전이란 포인트를 유지하지 말고 조금 낮춰서 너무 엄격하게 하지 말고 개시적인 기능을 하도록 해주자라는 게 나의 얘기야. 하여튼 그래서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하는데 일반 의무다. 제외 사유가 없는 한 내야 된다. 일반적인 문서 제출 의무다. 그럼 문서 제출 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런 경우는 내야 된다. 자기가 인용했어. 자기 그 준비 서면 등에 변론 준비 서면 등에 막 인용하고서 자기는 막 인용하고 이쪽은 나도 좀 그럼 그것 좀 보자고 하는데 자기는 쓱 인용만 하고 증거로는 안 쓰려고 그래. 그러면 이쪽에서는 증거로 하자라고 할 때는 그런 문서는 내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1호가 344조 1항 1호가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즉 인용 문서는 제출 의무가 있다. 그다음에 2호는 이쪽이 인도 열람 청구권이 있을 때, 이 소송하고는 관계없이 인도 열람 청구권이 있으면 소송에서 내놔야 된다. 2호. 그다음에 3호가 이익문서, 법률관계문서라고 해서 문서 신청자의 이익을 위해서 작성된 문서, 유언서나 영수증 이런 거. 근데 나는 없어. 그쪽이 갖고 있어. 내 이익을 위해서 작성된 문서니까 나를 위해서 제출을 해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법률관계문서,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법률관계에 관해서 작성된, 즉 자기가 이해관계가 있는 거지. 계약서. 내가 근데 그 계약서를 갖고 있지 못해. 근데 나랑 계약한 내용이니까 나도 거기에 어떻게 본다면 나도 하나의 관련 이해관계 있으니까 그거 내놔라 라고 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명 다시 반복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서증에 대해서는 이제 그 다음 그림 있듯이 그 그림 하나 고치라고 그랬지. 부재추 쪽으로 연결시켜라 하겠지. 그 다음 그림에서. 그러니까 제3자한테는 이 소송에서 어떤 불이익을 준다는 개념을 상정하기 어려우니까 과태료라고 그랬지. 근데 당사자의 경우는 그자가 문서 제출 명령을 내렸을 때 제출하지 않으면 법관의 심증 형성의 영역에서 불이익한다. 입증 책임을, 증명 책임을 아예 전환하는 정도의 효과까지는 아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지금 증명할 사실이 그대로 사실 인정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약간 불리한 심정을 형성할 수는 있다 정도의 자유심증의 영역 내에서의 불이익이다. 그거지. 그 시험 문제 학설이 있기 때문에 자주 나와. 하여튼 지금 문서 제출 명령에 대한 설명을 다시 또 얘기했어. 물론 그때 문서를 자기가 소지하고 있거나 제3자로부터 입수해서 제출하면 직접 제출하면 되는 거다. 그 얘기했지. 근데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한다.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하는 대상이 되는 문서는 일반적인 의무 비슷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 조문을 보면 약간의 제한은 또 있어. 과거보다는 많이 일반 의무화했다. 과거보다는 넓혔어. 그 제출 명령을 신청했으면 대상이 되는 요건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서정에 대해서는 이제 그 다음 그림 있듯이 그 그림 하나 고치라고 그랬지. 부제출 쪽으로 연결시켜라 하겠지. 그 다음 그림에서. 그러니까 제3자한테는 이 소송에서 어떤 불이익을 준다는 개념을 상정하기 어려우니까 과태료라고 그랬지. 그런데 당사자의 경우는 그 자가 문서 제출 명령을 내렸을 때 제출하지 않으면 법관의 심증 형성의 영역에서 불이익한다. 입증 책임을, 증명 책임을 아예 전환하는 정도의 효과까지는 아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내지 않았다 그래서 그 지금 증명할 사실이 그대로 사실 인정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약간 불리한 심정을 형성할 수는 있다 정도의 자유심증의 영역 내에서의 불이익이다. 그거지. 그 시험 문제 학설이 있기 때문에 자주 나와. 하여튼 지금 문서 제출 명령에 대한 설명을 다시 또 얘기했어. 물론 그때 문서를 자기가 소지하고 있거나 제3자로부터 입수해서 제출하면 직접 제출하면 되는 거다. 그 얘기했지. 근데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한다.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하는 대상이 되는 문서는 일반적인 의무 비슷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 조문을 보면 약간의 제한은 또 있어. 과거보다는 많이 일반 의무화했다. 과거보다는 넓혔어. 그 제출 명령을 신청했으면 대상이 되는 요건에 대해서 넓혔어. 그렇지만 스스로 자기가 거기에 범죄적인 뭐 이런 것도 관련 있거나 자기 내부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한 거나 이런 거는 거절할 수 있게 해놨어. 물론 그게 너무 막 또 방어적으로 쓰이는 것도 문제겠지. 이쪽은 제출을 요청했는데 저쪽이 무조건 막 안 내놓겠다는 식의 그런 이유를 붙이는 게 문제일 수는 있지만 하여튼 그쪽 입장에서 보면 이건 내놓을 수 없는 뭐 나의 프라이버시 같은 게 있는 문서다라고 거절할 수 있지. 그래서 실제 그런 싸움이 있어. 문서 제출 명령을 내면 저쪽이 못 내겠다고 하니까 그 자체의 다툼에 대한 판례가 몇 개 있어. 실제. 하여튼 어떤 게 그 제출 의무의 대상이 되느냐. 인용문서, 자기는 인용하고 자기는 이 준비서면 등의 그런 문서를 전제로 한 막 이런 걸 인용해놓고 안 내놓는 거야. 나도 좀 그럼 확인해보자 하면 안 내놓는 거야. 그런 것 때문에 싸움된 게 그 판례 두 개 있었지. 하나, 시험 문제 출제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사건 얘기했고, 변호사 시험위원회인가? 그게 아마 그 합격자 결정인가 뭐 때문에 여러 번 로스쿨 때 무슨 회의 갖고 그 의사 진행한 걸 좀 보자고 뭐 하면서 문제가 됐던 것 같아. 그게 소송에서 방어적으로 그 문서가 있는 걸 전제로 준비서면 등에 막 그것에 의하면 어떻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그걸 놓고 한번 제대로 나도 뭐 유리한 얘기도 있는지 아니면 내가 보고 싶은 내용이 있는지 좀 꺼내보자고 하는데 거절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럼 인용하지 않았으면 되는데 자기네는 싹 인용하고서 이걸 까놓고 한번 해보자고 할 때는 방어를 막 못 내놓겠다고 하는데 그게 인용했던 문서니까 내놔야 된다. 라는 뭐 이런 류의 싸움인 거야. 인도 열람 문서라는 것은 이쪽이 그쪽한테 인도 열람 청구권이 있는. 그 다음에 이익 문서, 열람 문서 이런 게 있어. 그게 자기가 관계된 이익이 담겨 있다든지 자기와의 법률 관계가 담긴 문서라면 이쪽 입장에서 내놔라. 물론 계약서 같은 건 두 통 작성해서 한 통을 갖고 있다면
그거하고 나하고 똑같은 거 내면 되는데 내가 분실하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 그런 거 내놓으라 이거지. 응? 그런데 이제 거기에 단서가 걸리면서 프라이버시적인 거, 이 일반적인 문서 제출 의무인데 프라이버시적인 내부적 문서 내지는 자기 사용 문서라고 그래. 용어를. 그것도 용어가 똑같으냐 다르냐 또 막 싸움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내부적 또는 자기 사용 문서라고 하는데 제일 극단적인 건 일기장 같은 건 뭐 그냥 내가 끄적끄적 된 건데 뭐 그런 거. 내부적으로 뭐 품위서, 뭐 내부적으로 보고용 품위서 정도.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제출을 해야 되느냐 아니냐의 그 요건에 맞는 거냐 심리를 하는 경우에 인 카메라 절차라고 그래서 399면에 밑에 그 이쪽이 나 이거 내 개인 비밀인데 라고 저쪽에서 주장하니까 이쪽이 과연 그런지 아닌지를 따져보는, 그래서 제출을 시킬 것인지 아닐 것인지 법원이 따지기 위해서 그것을 갖다가 심리하는 게 드러나서 공개돼서 비밀에 관한 거고 영업비밀에 관한 거고 이러면 영업비밀의 의미가 사라져버리니까 그쪽이 이걸 갖다가 따지는 것에 대해서 비밀로 심리해달라라는 이런 비밀 심리 절차가 두고 있는 거야. 인 카메라라고 그래서 카메라가 어디서 어떤 뜻일 거 아니에요? 어떤 뭐일 것 같아? 어? 챔버. 그러니까 판사 방에서 옛날에 판사실 뭐 이런 의미로 이게 쓰이나 봐. 그러니까 우리끼리 뭐 그래서 그게 비밀로 비밀 심리 절차로 연결되는 거야. 하여튼 그런 용어, 여기 라틴어로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심리 절차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럼 비밀이 그 있는 부분 빼고 일부만 제출해라 라고도 갈 수 있다는 게 그 뒷면에 일부 제출 명령 제도가 있다. 그다음에 어떤 문서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 부터도 막막할 수가 있으니까 문서정보 공개 제도를 뒀다. 399면에 새 제출. 뭐 이런 게 2002년도 지금부터 7년, 8년, 9년 전에 개정하면서 많이 이렇게 해준 거야. 문서 정보를 공개해라. 네가 갖고 있는 문서. 참 막막하잖아. 뭘 어떻게 해.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하여튼 여러 가지 배려를 했달까 확충하는 제도 등을 뒀어. 하여튼 그런 내용이 주요 내용이니까 쭉 쫓아가면서 읽으면 돼. 그렇게 해서 그래도 많이 이렇게 제출명령의 제도를 일반 의무화시키고 많이 이렇게 제출시켜서 증거로 쓸 수 있게 마련해 줬다. 뭐 그 이야기야. 그 다음에 문서 부제출 등의 효과. 제3자가 부제출했는지 소송 상대방이 부제출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예가 그런 거네. 그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표현은 마치 내가 증명하는 것을 상대방 증명하려고 내라고 했는데 안 냈으면 내 주장을 맞다라고 인정해줘야 된다는 듯이 조문은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 이건 자유심증의 영역이지 그런 것까지는 아니다. 증명 책임을 전환하는 것도 아니고 그 학설이 세 개 있는 거야. 요 의미가 뭐냐. 나중에 어디 가서도 나온다고 그랬어? 증명 방해에서도 나온다고 그랬지. 어떤 그런 거고. 문서 제출 명령 말고 문서 송부 촉탁이라는 것은 문서를 송부해달라고 촉탁하는 경우도 있어. 이 경우는 이렇게 상대방 뭐 이런 거보다는 공공기관 등에 주로 쓰는 거야. 송부 촉탁. 그 다음에 아예 그 장소에 가서 서증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어. 문서 소재 장소에 가서 서증 신청. 이런 등등이 있다. 그래서 네 가지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실제 많이 쓰이는 것은 이 송부 촉탁 신청하는 거야. 그런데 실제 또 이론적으로는 문서 제출 명령이 이론적으로는 중요하고, 그런 물적인 증거 중에 서증을 설명했고, 이제 다섯 번째 검증, 물적인 증거 조사 방법의 두 번째 유형인 검증. 문서이더라도 문서의 지질 등을 이렇게 증거조사로 하는 경우는 검증이나 감정이라고 그랬지. 서증은 문서의 기재 내용이지. 그러니까 현장 검증 간다라고 생각해 보면 되지. 현장 검증. 교통사고 현장 검증.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되지. 검증 쭉 읽어보면 돼.
검증 수인 의무라고 표현을 해. 일반적 의무로서. 용어 뉘앙스 알겠지. 검증을 수인할 의무. 요때는 증인의 경우는 뭐 출석할 의무, 선서할 의무, 진술할 의무 이런 거로 나타나고, 여기는 검증 수인 의무 나타나지. 그 다음에 그 밖의 증거라고 해서 이제 기술 등의 발달에 따라서 추상적인 규정으로 민사소송법에 조문을 하나 두고 규칙에 맡기고 있는데, 민사소송법 조문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374조에 보면 이런 그 밖의 증거에 대해서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기로 한다라고 하고, 민사소송 규칙, 대법원 규칙인 민사소송 규칙 120조, 121조 등에 가서 보면 이제 세세하게, 그 자체도 그렇게 세세한 건 아니지만 하고 있지. 374조는 이제 추상적으로 그런 새로운 증거에 대해서는 감정, 서증, 검증에 준해서 이제 하부 규칙에 두고 있는데, 그 374조 민사소송법에 감정, 서증, 감증이라는 그 세 개의 카테고리를 제시하면서 이것에 준해서 이제 그때그때 정하라 하고서 지금 정해진 게 규칙에 가서 보면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매체가 이제 기술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 지금 USB 정도 다음에 또 어떤 매체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 그런 것에 대한 증거조사. 그 다음에 증거 보전이라는 증거조사 방법에 5개 플러스 그 밖의 증거가 아니지만 조문에 보면 하나 챕터 항목이 있네. 증거보전은 형사소송도 있고 계속 증거보전도 얘기해왔던 거야. 보전 포인트지. 증거가 지금 당장 조사하고 하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보전의 필요성을 잘 법원한테 나타내서 증거조사를 하는 거죠. 수고했어.